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 관련 있는 아이언 정신주축을 보시고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주축은 어디를 얘기하냐면요, 이 지역과 이 지역,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닙니까? 이게 지금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아시아 태평양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거든요. 지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 그걸 둘러싼 지역입니다. 근데 바하에서 얘기하는 정신적 축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북극, 남극, 이게 정신적, 물질적인 축이 아니라 정신적인 축이 여기 있다. 여기 축이 있다는 건 뭐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뭔가. 아까 이제 토종 이지한 전생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슬람의 예언을 제가 이제 전공이 이슬람이라서 그냥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무함마드가 한 예언이 여러 있는데, 그분 생전에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한 세대 만에 성취된 예언이 한 160여 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슬람력 5년,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막 시작을 622년에 헤지라, 그때 아직 뭐 진짜 이슬람이 살지 존재할지 말할지 그런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 때 전투가 있었습니다. 무슬림들이 굉장히 열세에 빠졌죠. 수적으로. 그때 그 열세 속에서 몇 되지도 않는 열세 속에서 무함마드가 예언을 했답니다. 어떤 예언? 장차 예멘과, 당시 예멘은 사상적 페르시아의 토국이었습니다. 훨씬 앞선 국가죠. 페르시아와 로마가 무슬림군에 의해서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언을 했답니다. 그리고 꾸란의 그 당시의 정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메카 연합군, 이게 메카 연합군과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너희 위쪽과 너희 아래쪽으로부터 공격을 했을 때 너희들의 눈은 겁에 질리고 마음은 공포가 목까지 치올라 하나님에 대해 갖가지 무익한 생각을 했느니라. 이거 하나님 믿고 따르다가 이거 과연 목숨이나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이제 회의를 하고, 그곳에서 믿는 자들은 시련을 받았으니 그들은 격렬하게 동요했는가. 그때 위선자들과 마음이 병든 자들은 그때 이제 억지로 무함마드를 따랐던 내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과 선지자는 우리를 기만하는 약속밖에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5년 칸다크, 이게 참호전투라고 하는데 4년 후에 예멘이 이슬람교가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곧 이어서 동로마 제국이 무슬림군에 패해서 이집트에서 퇴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0년 있다가 사상적 페르시아가 무슬림군에 의해서 완전히 완전히 이제 해체가 됩니다. 당시 아랍의 무슬림의 그 군사력은 오늘날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로마하고 따질 때. 네. 아라비아 반도의 그 정치적인 발전은 이제 겨우 부족 연합 정도, 왕국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규합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영감을 줘서 거기에 이제 예언을 하고, 그것이 이렇게 실현돼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되고, 콘스탄티노플의 함락도 예언을 했다고. 언젠가 될 텐데,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는 민족 만세, 뭐 그랬다는데, 그거를 이룬 민족이 이제 터키죠. 오스만, 투르크. 아무튼, 근데 이제 이슬람의 그 예언들, 특히 무함마드 예언은 주로 이제 점령과
이제 영토의 확장과 관련된 얘기가 많더라고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정신적인 축과 관련된 예언도 사실은 바하이 공동체의 확장과 관련된 예언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영토적인 확장이 아니라 정신적인 확장. 스피리추얼 액세스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은 바하이에 어떤 예언이 있냐,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하올라의 예언 중에 가장 유명한 예언은, 저는 이제 이걸 예언이라고 보는데, 에드워드 그랜빌 브라운이라는 그 캠브리지 대학의 그 교수 학자죠. 그가 2890년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바하올라를 만나러 아카에 갑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팔레스타인. 아카에 가서 만나는데, 그때 바하올라께서 사실 이제 약관의 이제 학자죠. 지금 1862년생이니까 90년 하면 28살 젊은 학자, 혈기반상의 학자가, 그래서 이 브라운 교수는 바하올라를 만난 유일한 서양 학자, 그리고 더군다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기록을, 그러니까 브라운 교수가 직접 기록한 거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그분의 얼굴은 워낙 적절히 표현할 수는 없으나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빛나는 두 눈은 인간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넓은 이마엔 권능과 열쇠를 있었다. 그분에게 허리를 굽히는 순간 나는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었다. 왕들이 질투하고 황제들도 헛되이 부러워하는 사랑과 헌신의 목표, 바로 그분이었다. 부드럽고 위험 있는 음성으로 그분은 나에게 앉기를 권하셨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귀하의 방문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죄수이며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다만 세상의 이익과 모든 국가의 행복을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를 불화와 당파의 파당의 선동자라니까 그 죄가 금부와 추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신앙에서 일치가 되고 모든 사람이 동포로서 하나가 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 사이에 사랑과 융합의 끈이 튼튼해지는 것, 종교 사이에 차이가 소멸되고 인종으로 인한 차별이 없어지는 것, 이런 것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무익한 투쟁과 파괴적인 전쟁은 사라지고 반드시 최대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most great peace.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물론 평화가 쉽게 오는 건 아닙니다. 그 때까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바울께서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 있냐면은 원자 탄과 관련된, 핵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의 심장을 발라봐요. 실록에 되는 그 속에서 태양, 핵분열을 의미한다고 바하이 학자들은 이제 해석을 합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운명의 불길, 이 도를 지나죠. 도시를 집어삼킬 날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보통 이제 그 예언들이 암시, 비유적인 언어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하고도 이제 점점 그걸 갖다 조합을 하면은, 뭐를 의미하는가구나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하고도 놀라운 물건이 땅속에 있으니 아직은 사람들이 마음과 영혼을 다 감춰져 있다. 이 물건은 전 세계의 공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감염되면 파멸에 이릅니다. 그리고 바하올라께서 한 예언 중에 가장 유명한 예언은 프러시아의 황제, 이 프러시아의 그 왕이 독일을 통일하고 통일 독일의 황제로 등극하는 그 윌리엄인데, 그 윌리엄한테 쓴 서한에 당시 그 바하올라는 그 소위 귀양살이를 하는 그 처지에서도 왕들한테 선을 받았습니다. 나폴레옹 3세라든가 빅토리아 여왕이라든가 심지어는 교황에게도 선을 받았어요.
근데 특히 이 독일 황제에게 보낸 서한에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런 예언을 합니다. 라인 강변이 우리는 그대가 보복의 칼날에게 피로 부르는 것을 그리고 그것도 그리고 그대는 또 한 번 그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베를린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는다. 비록 지금은 화려한 번영을 구하고 있다. 이것이 암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양차 세계대전과 독일의 패망을 암시하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3세의 그가 권좌에서 물러날 것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등등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라를 이어서 바이 공동체를 이제 이끈 압돌바 그분 내 예언도 인터넷을 뒤지면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분이 사실은 1844년 바이 신앙의 그 원년에 세상에 태어나서 10살, 1863년, 1853년 10살 됐을 때 아버님이 귀향을 가면서 거기에 귀향을 따라가게 되죠. 죄인의 가족이니까. 그래서 바그다드, 아드리아노플, 콘스탄티노플, 아드리아노플, 그 다음에 아카까지 평생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자유의 몸이 되냐면은 1908년 청년 터키당이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정치범들, 종교범들을 사면을 하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자유몸이 됩니다. 그때 연세가 65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회에 이제 유럽으로, 미국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라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사진들입니다. 그 유럽에 이미 그때 바하이 내지는 바하이를 아는 사람들이 압돌바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그 회합을 갔습니다. 네. 이 파리 에펠탑. 그때 이제 신문에서도 많이 이제 보도를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압돌바께서 아버님을 따라서 이게 바울라의 유배지거든요. 특히 1912년 미국에서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2년 후에 유럽 대륙에서 어떤 신문에는 아마게돈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2년 후에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문에 다 보도가 되어 있고 오 정말 맞췄네? 전쟁 끝나고 나서 또 보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말 인터넷에 놀라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리에 있을 때 압돌바께서 누굴 만나냐면은 스페인 주재 일본 대사를 만나요. 일본 대사 부부를 호텔 가서 만나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원자 폭탄에 대한 암시를 합니다. 해필이면 또 일본. 그래서 그 기록이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 아라와카 자작에게 실로 엄청난 파괴를 지닌 것이 있으니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문명이 인류의 마음을 압도할 때까지는 그 파괴력이 과거에 의해 발견되지 않도록 경외하는 분 하나님께 기원합시다. 저급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 손에 들어갈 경우 그 힘은 지구 전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뭐 아주 이제 지금에 보면 명확하게 그때 그 자작은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았겠지만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신적 축의 존재를 암시한 압돌바의 서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The Tablets of the Divine Flame이라고 해가지고 1961년 미국에서 돌아와서 캐나다, 미국의 바하이들한테 보낸 일련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글 속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미국에 있는 그 나를 따르는 것들이요, 이 바하이의 메시지를
인류가 하나고, 종교와 과학이 서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남녀는 평등하고 등등 이러한 걸 좀 전해주기 바란다 하면서 이제 한 것 중에 여기에 파시픽 오션,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등등 이 섬으로 뉴기니아고 이 섬들이 쫙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코리아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미스 아그네스 알렉산더를 생각합니다. 그때 미스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는 벌써 1914년에 일본 땅을 했습니다. 네. 최초의 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타스메니아는 그 사이에 있는 섬이죠. also Japan, 에세틱, 러시아, 사하린 섬 이런 건 우리가 코리아 이런 얘기하면서 거기에도 이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하와이 출신입니다. 하와이 출신인데 이태리에서 바하이가 됐고 그래서 하와이 땅을 밟은 최초의 바하이가 됐고 그리고 1913년에 양 부모님들이 한 수개월 사이로 다 돌아가신 다음에 자유의 몸이 돼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1920년 클라라와 하이드던이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바하이 은퇴 노 부부, 이쪽은 싱글 처녀가 그 얘기한 대로 지금 이 극점, 일본, 한쪽은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1921년에 아그네스 알렉산더에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8월, 9월, 여름에. 그리고 2011년 11월 5일자로 아블바께서 한국의 새로운 덕들에게 선을 보는 유일하고 마지막.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한 20일 있다가 아블바께서는 세상을 떠나십니다. 당시 이제 사진, 당시 이제 회합 모임, YMCA에서 있었던 공초상승 등등, 쉐린 등등 이런 사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블바께서는 1921년, 그러니까 1921년 아블바께서 1916년, 17년 미국의 바이들한테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그 다음에 물론 다른 지역까지 언급을 하면서 가서 이걸 전해라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넓은 드넓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바하이는 오직 일본의 그 연약한 여인 40살 정도 된 여인 한 사람 그리고 호주의 노 부부 은퇴 부부 한 쌍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곧 이어서 압돌바의 이제 그 대업을 이어서 외손주인 쇼기 에펜디께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황급히 귀환을 해서 수호자, 그러니까 바하에서는 빌더드 가디안이라고 하는데 수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아주 흥미있는 편지를 보냈는데 일본 바하들한테 1922년 1월 26일 있지 않을까? 압돌바가 돌아가시고 나서 대업을 승계하고 곧 있다가 어떤 편지를 쓰냐면은 이런 편지를 씁니다. 아직도 나의 귀에서 생생하게 맴돌고 있는 사부님은 압돌바를 얘기합니다. 사부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이 활활 타오를 거예요. 하느님의 대업을 펼치는 데 있어 일본은 가장 주목할 만한 능력을 타고났어. 일본은 그 다음에 관로 속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와요. 사부님이 언급은 하셨지만 지금은 밝히지 말라고 당부하신 다른 나라와 함께 세상 사람들, 나라들을 정신적으로 다시 일깨우는 일에 선도적인 리더에 앞서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곧 그를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앉아있지만 친구들,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얘기했다. 보이지 않는 분의 손은 일본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조차 바삐 움직이며 승리를 하고 있다. 당시 압둘바하의 옆에는 일본인 시종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압둘바하를 따라가. 그리고 쇼게펜드는 굉장히 치밀하게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세계 전역으로 전파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필요하면 어떤 분한테 다시 일을 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료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지금 1953년, 58년 이제 당시에 이제 상황을 지은 건데 이거는 여러 가지 민족들 얘기고 실제 여기는 거의 그냥 한 줌의 바하이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1934년에 아무튼 그래도 꾸준히 바하이 신앙, 바하이 공동체가 바하이 에라 91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소위 국가 내셔널 스피리추얼 어셈블리 국성회가 결성이 됐고 그 다음에 54년 그 50년대 태평양 지역으로 쫙 이제 바하이들이 다니면서 이제 그 바하이 신앙이 전파가 됐고 그리고 1957년에 4월에 오스트레일리아가 도와서 뉴질랜드의 국성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성회라는 게 결성이 되는데 그럼 동남아시아 국성회는 관할 지역이 어디냐? 일본, 한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이 5개의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국성회를 설립을 합니다. 본부는 도쿄, 일본. 그래도 일본이 가장 그때 이제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그때 이제 사진입니다. 그때 맥스웰 씨가 한국을 대표해서 이분 지금 그때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가고 아직 한국 바하이 공동체는 아직까지 이제 이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 당시 1957년이니까 당시 그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가 187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0대 참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이제 사진이죠. 그때 1957년 4월 달에 이제 바하이 선거가 4월 달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국성회가 결성이 되고 한 3개월 있다가 쇼게펜디께서 오스트레일리아 국성회에 보낸 서한에 비로소 처음으로 스피리추얼 액세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전엔 암시, 시상 그런 얘기만 하다가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바하이 도큐멘트 속에 처음으로 스피리추얼 액세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소위 오스트레일리아 국성회에 보낸 편지에서 동북아 국성회가 결성이 됐다. 그걸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동북아. 그러니까 남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북쪽에도 이제 결성이 됐다. 그 얘기를 하면서 스피리추얼 액세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북쪽에 North Pacific Area 이게 이제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지역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Which by reason of its innate capacity and the spiritual receptivity it has acquired in consequence of the several severe and prolonged ordeals.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severe and prolonged ordeal. 그러니까 아까 그 루돌프 슈탄이 얘기했듯이 오랜 기간에 생고생을 통해서 생고생을 통해서 근데 그 생고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 전체가 experience providentially는 섭리에 의해서 이런 말이에요. 섭리에 의해서 고생을 한
그 고생을 통해서 이제 스피리추얼 영적으로도 굉장히 준비가 됐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지역에 이제 결정이 됐다 드디어. 그래서 as the vanguard 하면은 뭐라고 하죠? 요새 역할을 합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스피리추얼 억세스로 어느 지역을 어느 정점부터 어느 정점까지를 하냐? 그와 같은 기구의 출연을 통해 지금 북쪽에 통해 마침내 태평양 북방의 섬들로부터 일본이라는 말은 없고요. 태평양 북방의 섬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으로부터 대척점, 여기서 엔티퍼디즈는 영문어권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얘기합니다. 대척점을 걷는 정치적 축이 수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축의 북극과 남극은 극히 이례적인 정신적 잠재력을 지닌 강력한 자석처럼 작용할 것이며 그리하여 보다 경험이 적은 젊은 다른 운동자들이 그의 매그네틱 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바하의 어떤 그런 활성화 내지는 바하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 그런 이상이 이제 구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축이 강해지고 그 강해진 힘에 의해서 다른 지역이 이제 이끌리게 됩니다. 이런 이제 예언이죠. 그래서 노든 아일랜드, 그 다음에 엔티퍼디즈 하면 때로는 이제 호주만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주와 일반적으로는 뉴질랜드까지.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잠시 암시를 했지만 태평양 지역 전체 같은 급 현재 1957년 7월달에 보낸 그 서한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구에서도 그토록 드넓은 지역, 상상도 할 수 없는 잠재력이 주어진 지, 그 전략적 위치로 말미암아 세상을 뒤흔들 강력한 힘을 감지할 수밖에 없는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반이라는 역경의 학교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는 인류 전체 문명을 장악할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좀 지상에서 그토록 드넓고 격변한 지역에서 그토록 특별한 주의를 점하고 있는 공동체들에게는 한국도 포함됩니다. 막중하고 피할 수 없는 책무가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지역을 갈라놓는 거리가 아무리 멀든 두 지역이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아무리 상이하든 인종적, 정치적 반목을 부추기며 두 지역을 갈라놓으려는 경향의 정치세력이 아무리 활발하든 상관없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바울라의 세계 질서를 지구상 그 지역에 수입하고 확보함에 있어 그들에게 주어진 독특하고 막중한 공통의 책무, 그를 위해 필요한 그들 공동체 사이의 긴밀하고도 지역적인 유대관계, 이것이 그들 공동체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가장 진지하고도 기원하는 자세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사람. 이걸 이제 달리 얘기하면요, 여기 지금 이 중요한 말이 나와요. 공동체 사이의 긴밀하고도 지적적인 유대관계.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바하의 어떤 정신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두 지역이 마치 자석처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야 돼.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노든 아일랜드하고 일본, 한국,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호주, 뉴질랜드는 조합이 두 개예요. 어떻게 두 개? 국내적으로 공고하고 확장하고 뭐 가르치고 그 교인들을 이렇게 심화시키고 하는 그런 조합이 있으면서 동시에 외부, 저쪽 다른 지역, 그것도 멀리 있는, 그것도 종교적으로, 언어적으로, 인종적으로 굉장히 다른, 심지어 전쟁 중에는 적대적인 국가예요. 그래도 협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협력을. 참, 여기에서도 지금 힘든데, 여기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귀를 열기 힘든데,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그 호주에 보낸 사안이지만 그대로 다 북방에 있는 섬들에 있는 나라 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 1950년 정황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 끝나서 얼마 안 됐죠? 그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하고 그
그 호주하고는 적대국이었죠. 그리고 일본은 민족주의가 강했죠. 호주는 백호주의가 그때 했죠. 네. 일본은 역사가 유구하죠. 나름. 그죠? 호주에 비하면 호주는 일천하죠. 언어도 생판 다르죠. 민족도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분들이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계를 맺어라 이런. 제가 보기에 분명히 이거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바하이들이 주장하는 게 인류가 하나다 그랬으니까 너희들 한번 샘플 보여라 이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샘플도 보이지 않으면서 맨날 하나다 말로만 그러고 있다면 뭐하냐. 너희들이 실제 긴밀하게 유도를 해서 뭔가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나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라. 그래서 아무튼 이제 참고적으로 그 이후에 바하이 문건에 스피리추얼 액세스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깨칠 때까지 그냥 뭐 이제 놔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이거 세계 정의에서도 몇 번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153년에 있었던 그 바이역으로 1996년인데 바이역으로 153년에 있었던 레전 메시지가 지역별로 나갔는데 그 지역별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일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의 오키나와가 드디어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근데 한국 바이들한테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 한국 지역 곳곳으로 나아가서 메시지 좀 전하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비록 호주하고 일본하고도 한번 미팅을 합니다. 또 한국하고 일본도 미팅을 좀 몇 번 했고요. 그렇지만 아주 진짜 여기서 예언하는 어떤 그런 활발한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요. 그냥 조금씩 뭐 간헐적으로 이런 접촉이 있었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헌신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인, 그죠? 은퇴하고 남편하고 같이 배를 아예 건조해가지고 배를 타고서 막 돛담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쭉 이제 확산이 됩니다. 드디어 1964년, 1957년에 노스 이스트 동북아시아 국성에 마카오 일본 다 있다가 한국이 최초로 독립됩니다. 1964년에 스스로 이제 독자적인 결정을 하게 되죠. 하와이도 그때. 그 다음에 1968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모아의 국왕이 이제 바하이가 되고, 하여튼 꾸준히, 그러니까 압돌바께서 돌아가셨던 1920년에